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올까요? 막말과 기행을 일삼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티켓을 거머쥐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본선 레이스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미국 정치상 가장 특이한 순간이며 선출직 경험이 없는 트럼프에 대해 미국 규칙을 깬 인물이라는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사상 첫 남녀 후보 맞대결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티켓을 거머쥐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세기의 대결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경선 사퇴를 밝혔지만 또 다른 아웃사이더 샌더스는 완주 각오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3일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CNN은 이날 오후 7시 개표가 마감되자마자 트럼프가 인디애나주 공화당 경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매직 넘버인 1237명의 80%가량인 996명을 확보한 트럼프는 이번 승리로 인디애나주에 할당된 57명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일주일 전 5개 주 경선의 대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트럼프는 사실상 당 대선 후보 지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오는 6월까지 민주공화 각 당의 경선전이 이어지고 7월 전당대회에서 투표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인디애나주 경선을 계기로 레이스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향후 본격화될 두 후보의 본선 싸움은 여성과 남성, 워싱턴 주류와 아웃사이더, 첫 부부 대통령 및 대권 재수 도전과 부동산 재벌 출신 첫 대통령 도전이라는 진기록을 써나가는 세기의 대결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대선 포기 후 트럼프를 지지해왔고 본인의 의지와 경력 등이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지명에 크리스티 주지사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습니다. 신문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경선 포기 이후 가장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였다는 점과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또 크리스티의 행정 운영 경험 등이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크리스티는 2018년 초에 주지사 임기를 마친 후 연방정부에서 일할 의향을 밝힌 바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경선 참여 중단 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신경외과 전문의 벤 카슨도 흑인표 등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그가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지난달 29일 5명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를 제시하면서 크리스티 주지사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신문은 트럼프가 뉴욕주 경선 승리 후 크리스티 주지사의 러닝메이트 지명과 관련해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16지구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노인회관을 찾아 출마 인사를 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KCS 노인회관을 찾은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2년 전 선거에서 실패하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이곳 노인회관이었다며 어르신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노인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당시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뛰라고 격려해 주셨다며 그때 말씀이 힘이 되어 또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경로회관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붙잡고 뉴욕 주정부가 노년층을 위한 각종 혜택을 삭감하고 있다며 자신이 상원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노인들을 위한 예산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뉴욕 주정부가 여러 가지 그 예산의 부족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노년층을 위한 각종 정부 혜택 프로그램들을 삭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어서 뉴욕주 정부의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플러싱 경로센터와 같은 노인회관들을 지원하는 우리 뉴욕주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정 후보는 또 현재 노인 아파트 입주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노인주택과 서민주택 보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번 달부터 후보 자격을 위한 청원서 등 공식 선거운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울러 선거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모금을 시작한 것이 이제 한 3주일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한 7만 불 정도 모금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모금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금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힘들을 모으고 정성들을 모으면 모금도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세우고 있는 모금 목표액은 50만 불입니다. 정승진 후보는 지난 3월 주상원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총 7만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 교육위원회에 당선된 제이슨 킴이 선서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팰리세이즈 파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9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교육위원회에 당선된 제이슨 킴 등 3명의 교육위원이 선서식을 가지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타운의 얼리 차일드우드 센터에서 가진 선서식에서 제이슨 킴 의원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며 지지해준 한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뉴저지 최대 한인 타운인 펠팍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 분들의 힘에 의해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쉽진 않네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속해서 봐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채찍질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항상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을 좋은 학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펠팍 교육위원회는 부위원장 폴 킴과 이번에 당선된 제이스 킴, 그리고 제프리 우, 카니 황 등 4명의 한인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 경력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비자 취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달 사이 5명의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인 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해외 공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경우 재량권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비자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이민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 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주한 미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과 검사 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비자 재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비자를 갱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2달 사이 5명의 한인이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돼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뉴욕시 아파트 100만 가구의 렌트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와 보수 비용이 지난해보다 1.2%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7일 실시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3일 예비 표결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 안정 아파트의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 0에서 2%, 2년 계약 0.5에서 3.5%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렌트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비 표결에서는 1년 0에서 2%, 2년 0.5에서 3.5%였지만 최종 표결에서는 1년 0%, 2년 2%로 결정돼 46년 만에 처음으로 렌트가 동결된 바 있습니다. 렌트 인상폭은 앞으로 4차례 열리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7일 오후 6시에 실시됩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렌트 인상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 난방비 등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지난해 1.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드의 순이익은 3.5%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2,500명의 랜드로드로 구성된 렌트 안정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렌트를 올리지 않으면 아파트 유지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1년 연장은 4%, 2년 연장은 7%의 인상률을 주장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부채 평균이 37,173달러로 지난해 졸업생 학자금 부채 평균보다 6%나 늘었습니다. 4일 CBS는 학자금융자 전문가 마크 켄트로비치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부채 평균이 37,173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졸업생 학자금 부채 평균인 35,051달러보다 6%나 늘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교육부와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2,200만 명 가운데 960만 명이 상환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금액으로는 대출 총액 1조 2천억 달러 가운데 6분의 1인 2천억 달러의 상환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대졸자 평균 실업률이 고졸자 평균 실업률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학자금 부채를 안고서라도 대학에 다녀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행히 올해 직장 초봉 수준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학사학위 소지자의 초봉 평균은 약 4만 3천 달러로 지난 2014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부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의 주립대를 선호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을 이민자들도 쉽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뉴욕시가 재난 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글을 포함해 13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고 각종 정보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이 영어로만 제공됐던 재난경보 알림 서비스에 번역 기능을 추가하고 한국어를 비롯한 총 13개 언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국은 Notify NY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재난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 웹사이트나 311 전화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 팩스,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종 경보를 자동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나 하수도 범람,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재해 경보부터 교대 주차, 규정 유예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고 문자 메시지와 오디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특성화된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경보 알림 서비스가 뜨면 한글을 비롯해 13개 언어로 번역된 링크가 함께 제공됩니다. 한편 드블라주오 시장은 지난 3월 시정부 웹사이트에도 번역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를 여행자 휴대폰 면세 범위 초과 물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미주 한인을 포함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반입되는 휴대폰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외에서 면세 범위를 벗어나 고가 명품을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행해집니다.
관세청은 뉴욕을 비롯한 LA, 하와이, 파리 등 유명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휴대품은 전량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또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잦은 신고 때보다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